반갑습니다. 장중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잘 버텼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상승하고 오늘 반납해서 끝날지 아니면 반등세를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반등세를 이어가는 쪽에 무게가 실렸고, 뭐든 이게 기술적 반등이란 거에 대해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한다. 요건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어차피 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만 상승해도 다음날 내린다 해도 이틀을 버는 거라서 올라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은 상태고, 이게 그 시장에서 필요한 기간 조정, 예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예고가 들어갔을 때 시장 약세 기간이 한 26개월 정도 됩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이거보다 더 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확정되고 나서 11개월입니다. 그럼 지금 경기 침체냐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고점을 찍고 나서 1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금리 고점을 언제 찍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이게 금리 고점이 돼야 됩니다. 이번 중립 금리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16개월이라고 잡더라도 2024년은 돼야 시장에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경기 침체라고 아직 진단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던 시기부터 보통 2년이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지수가 2200선까지 밀려서 2500선까지 간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들은 한 20%짜리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물론 갖고 있는 게 20% 정도 회복하면 대응을 강구를 해보는 게 좋지만, 신규로 뭐 들어가서 해본다라는 것은 기대 수익 대비해서 리스크가 큽니다. 그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가 아니고 이 시간 가치에서 오는 리스크입니다. 이 시간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묶여서 시간이 간다는 것은 금리가 오를수록 시간 가치라는 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르는 기회비용,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횡보하는 과정을 함께 하지 않은 투자자는 오히려 이 상승을 견디는데, 여기서 인내심 다 써버린 투자자들은 막상 상승 초입에 다 팔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의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뭐 내릴 것도 없는데 이제 내릴 만큼 내렸는데, 물론 맞습니다. 더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보유한 종목에 한정되는 거지, 신규로 뭔가 진입해서 이제 쌀 만큼 쌌으니까 싸질 만큼 싸졌으니까 쌀 만큼 쌌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싸질 만큼 싸졌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근데 기간 조정이라는 어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그나마 선방했고,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우리 시장은 아주 양호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또 나쁘지 않은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 선물이 25일에 상장이 됩니다. 이 계리를 따져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방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뭔가 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 역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주식 선물, 지수 선물 이런 쪽들은 상승하더라도 하방으로 가서 털고 상승합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내려 꽂더라도 상방으로 올라가서 포지션 다 털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적은 수량으로 던져놓고 안 보는, 추세 따라서 던져놓고 안 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현물에 투자하는 것과 큰 성격 차이가 없습니다. 적게 하면 선물에 레버리지를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현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한번 여기 나오지 않을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한번 상장하게 되면 매도를 한번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WY
예. 네? 음, 음, 그런 게 안 보. EWY? 예. 어, 아, 예.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게 달러 환산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코로나발 추락 이전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이런 거 한번 맞춰볼 필요는 있는데 요 저점의 어떤 각도. 그러면 어쨌든 하방이 뭐 얼마 남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이때처럼 뭐 이중 바닥을 만드느냐 아니면 외바닥을 만드느냐. 근데 유동성이 빠지기 때문에 좀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시간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전망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내릴 게 없다 하더라도 쉽게 손이 가서는 안 되는. 그렇다고 또 뭐 있는 걸 손절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계속 현상 유지하면서 지금보다 조금 나은 대응 자리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번 에어컨 때문에 콧물이 줄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웰푸드팜 지금 거의 50분 가까이 계좌 번호가 틀렸거나 아니면 계좌하고 이름하고 뭐 자리가 바뀌었거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50분 가까이 웹푸드팜 주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그 제가 이제 명단은 받았는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이렇게 올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일단 그 50분 가까이 되는 분들 제외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했는데 안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 업무에 부하가 안 걸리면서 할 방법을 제가 한번 강구를 하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도체 공장 증설해서 양산까지 뭐 최소 2년 정도 걸리니까 이게 당장의 공급 문제가 아니라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인데 이게 애플에서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인력 감축을 했고 애플에서 인력 감축을 하면서 애플이 전 세계 최대 반도체 구매자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예, 증설을 중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개 업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업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욕심 부릴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여기서 더 높아지면 반독점 규제를 받게 되고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좀 더 마이크론보다 많이 해볼 거라고 하면 치킨 경쟁이 되는 거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뭐 증설을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쁘게 볼 요인은 아닌데 당장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예, 공포가 커졌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예, 그리고 막판에 많이 회복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는 감사합니다. 굉장히 졸음이 와서 거의 뭐 술에 취한 것과 다름없는 잠에 취해가지고 녹화를 한 것 같은데 다행히 뭐 큰 댓글을 보니까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은? 네, 뭐, 이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게 아니고 주가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종용을 한다. 뭐
요런 구조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무상증자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무상증자를 핑계로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무상증자 가능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시세를 한번 냈다든지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예, 그랬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GMB SN 지니어링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조사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려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올려주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물 상장되니까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또 낙폭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7일 보호 확약 물량이 풀리는데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못 견딜 것이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먼저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쪽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막상 27일에 보호 확약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 30만 원에 가까워져 버리면 여기서 매도해봤자니까 낙폭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한 42만 원 정도, 42에서 44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보호 확약 물량이 쏟아지면 뭐 진짜 박살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미리 내려 있으면 이 공모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굳이 뭐 공모가 하회해서 던질 이유가 없으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이 상장되면 일정 부분 이제 시장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특정하게 과매도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 비싼 다른 종목을 팔고 싼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게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끌어오르는데, 그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다 때려가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자기들 물량을 소화하는 건가? 뭐 이런 그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별로입니다.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증설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증설 중단한 게 시장에서는 큰 어떤 인식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뭔가 이 수요와 공급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 세계 업체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아까 그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히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 짓는 것과 이게 끝나면 이제 그 SK 하이닉스 청주나 이천 공장에 증설하는 쪽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조선소 출신들의 어떤 일이 수도권에서 이제 일단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조선소 출신들은 다시 이제 조선소로 돌아가게 될 거고, 지금 5만 명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 조기에 입국시킨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현장을 보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쳐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공급을 통해서 이전보다 이제 조선업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하고 조선을 같이 또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GMBS 엔지니어링. 예, GMBS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이 작고 액면가 500에 예,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 800만 주? 네.
그러면 무상증자를 했을 때 주식 수가 늘어나서 조금 혜택을 보는 종목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무 구조가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은 상태고 자본금이 5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뭐 다른 종목들처럼 무상증자를 곱하기 한 4배 정도 한다 했을 때 자본금이 152억 정도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자본금이. 예, 그러면 이 자본금이 늘어났을 때 자본 잠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런 걸 이유 없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GMBS 엔지니어링이 어떤 끼가 있었나 과거에 요걸 또 봐야 되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을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증자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 상장할 때 신주 모집이 증자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상증자를 한다. 일단 그 기간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다소 떨어지지 않나 당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좋은 시절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등에 업고 굉장히 기세등등했는데 3월에 원자재가 3월에 꺾이고 4월에 주가가 반응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계속 부진할 것이다. 다만 2분기까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원자재 가격이 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올해도 1조 원 이상의 실적을 할 것인데 그러면 주가가 낮은 거 아니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내렸기 때문에 고려아연만 특출나게 이 가격대에 왔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제품 아연계의 형태하고 상관없이 종류하고 상관없이 다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식 습식으로 그래서 고려아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업체다라는 그런 타이틀은 유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투자 가치도 있지만 그게 당장은 시장을 이길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들 조선 쪽의 인력 수급이 개선이 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포스코 어제 잠깐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깜빡했는데 포스코가 지금 이제 파이넥스 공법으로 이 파이넥스가 예전부터 이제 성과를 그렇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효율적으로 이, 이 재련 과정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과정이 그리고 원료탄을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원료를 코커스하고 공정 역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파이넥스 공법이 앞으로 포스코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수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별 빛을 못 보다가 최근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 파이넥스 공법으로 하면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FE가 들어가서 이게 파이넥스 공법으로 가면 수소가 발생을 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듣고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오 맞네 이랬는데 기억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 파이넥스 공법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에서 수소가 한 절반 정도 생산이 되는 부생 수소가 그러니까 수소도 팔고 파이넥스 공법 자체가 기존 공법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여기에 따른 어떤 포스코의 이익 개선이 원자재 가격 하락을 상쇄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방어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더해지면 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제 물만 나오는. 그럼 탄소 배출이 0이 됩니다. 지금 과거의 굴뚝 산업들이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이 REC 공급 인증서인데 그러니까 리백을 하게 됐을 때 요 탄소
배출에 따른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이게 요런 식으로 파이낸스 공법으로 줄어들어 버리면 탄소 배출의 규모가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걸 뭐 제가 듣고 말씀드린다고 그게 어떤 시장의 주류의 생각이 아닐 거니까 기간 조정은 더 받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가지 않을까. 앞으로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작년에 배당 약속을 어겼지만 그래도 많이 배당금을 줬습니다. 17,000원을 줬고 그 배당 수익률만 유지해도 지금 거의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홀딩스는 중간 배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하고 달리 뭐 신규로 저가 매수를 편입하는 거 시간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게 못 견딜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저가 매수 측면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에너지가 차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실렸던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바닥을 벗어나는 거 이상의 어떤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자동차가 같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뭐 지금이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아주 강력 매수를 권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강력 매수를 권장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받는 대형주다. 그리고 세트가 지금 먼저 좋기 때문에 부품이 움직이는 건 나중이지 않겠냐.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대차, 기아차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 굉장히 좋고 기관 투자자들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세트뿐만이 아니라 부품 AS용으로도 이런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니까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그리고 이 거래가 실린 이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인데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지금 뭐 환율이나 이런 게 도와주고 있는 데다가 기존의 러시아 시장을 잃었다 하지만 그 외 시장에서 아주 멋지게 만회를 했습니다. 친환경차도 좋은 평가를 받고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그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셋 중에서 제일 덜 올랐기 때문에 키맞추기 성격에서 단기간에 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선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선주로 넘어가서 네,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주 취소도 나오고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인력 수급이 가능해지고 나면 일을 좀 빨리 처리를 하게 되고 이 조선업의 묘미라는 게 결국은 같은 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 만들 때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숙련도가 높아지다 보면 마지막 거 건조하면 이게 진짜 절반 값밖에 안 될 겁니다. 건조 비용이. 예,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수주하고 같은 배를 수주했을 때 조선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게 진행이 된 게 작년입니다. 그러면 건조까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6개월 이후에는 이제 지금부터 6개월 이후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는 조선주들의 실적도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현대중공업처럼 뻥튀기해서 상장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한국조선해양처럼 내실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부족한 종목들은 그리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종목들은 조선주가 부활하는 시점에서 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예, 반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유상증자 했던 자리가 또 가깝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못 견디고 팔게 되는데 그게 지칭하는 게 악성 매물. 그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될 때까지 주가 상승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소화를 하고 올라가면 되지 않냐. 소화를 하려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규모의 매도세가 있더라. 네. 그래서 조선주들은 이 매도세를 다 먹고 올라갈 만큼 실적에 자신이 붙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뭔가 활로가 생기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좀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대우조선해양은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제 뭐 자기네 회사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애착이 없는 부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간의 경쟁력 열의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선주 중에서도 또 뭐 감자를 겪고 이렇게 출자 전환 아니고 아무튼 그런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고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 몇 번 때려서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늘어났고 현대중공업은 신규 상장하면서 아예 그런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선주들 현대미포조선은 보시면 주식수가 늘어난 게 없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견조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적자는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 그 지수가 지수가 이제 내년에는 개선된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내년에 전환한다고 한다면 그 조선주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타이밍에서 주가 반응이 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대충 봤는데 아직도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적자다. 어떤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주식수 늘어난 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지 매물 소화하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게 악성 매물화 돼가지고 계속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그렇고 적자가 해결될 때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다. 약간 이르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선 기자재 쪽으로 넘어가서 대창솔루션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물량이 늘어날 거라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어떤 방어를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대장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조선 기자재가 나빠서 그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고 그렇게 이제 하나 더 보완을 해 나간 사업 구조에서 그리고 그 외에 사업 구조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대창솔루션 자회사 크리오스도 나름 독점적인 영역에 있고 그 메딕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법 권위자가 섭외가 돼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창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600억대로 쪼그라들었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지만 조선주가 흑자 전환하는 시점부터는 대창솔루션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랐으니까 인트로저도 한번 보고 인트로저가 오늘 4%대 강세입니다. 3만 원까지 회복하는 게 이제 이 단기 하락 국면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탄력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트로저 같은 경우는 중형주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매의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이 계속 좋은 상태. 그래서 변동성 범위 내에서 3만 원을 한 번씩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 기세를 몰아가면 여기서 시장 여건을 보고 판단해서 한번 꺾는지 아니면 그냥 두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너레이는 요 거래가 실린 이게 어쨌든 매물 확인의 성격이다. 매물 확인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아먹으면 좋은 시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노레이도 그런 수순이 아닌가 기대가 살짝 되는데 요 매물을 천천히 한 달 동안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화를 하면 하방 자체가 아주 단단해지고 이 단단한 땅 위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종목의 주가 상승에 비해서는 아주 튼튼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적인 부분 그리고 제노레이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린 이후로 그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단타 손절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버티고 있고 회복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크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제분. 대한제분이 이제 곡물가 하락 그리고 조정, 지금 기간 조정 뭐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대한제분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또 환율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화 약세에 좀 타격을 받는 구조에서 기존 사업에서 또 약간의 그 실적 개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주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려갔다가 주도주가 먼저 오르고 그리고 나서 뒤에 오를 만한 종목이 뒤에 오르고 그 뒤에도 조금 더 있으니까 오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대한제분의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